불가리가 야심차게 선보인 이 시계의 두께 1.8mm의 기록은 당분간 깨기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갑자기 리차드 밀이 울트라신 분야에 뛰어든 이유도 궁금하고.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제가 거의 매주 새로운 주제 또는 새로운 시계들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시계의 크기 또는 두께에 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두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번 영상에서 울트라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울트라신 분야에서 불가리가 거의 독보적이다시피 했는데, 리차드 밀이 지난 7월 초 불가리의 세계 기록을 깨는 시계를 선보이면서 전 세계의 시계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울트라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의 두께는 1.75mm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울트라신 시계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피아제나 불가리가 아닌 클레이코트의 황제인 라파엘 나달의 시계로도 유명한 리차드 밀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 시계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의 타이틀을 보유했던 시계는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로 2022년 3월부터 2022년 7월 초까지 단 4개월 정도 왕좌를 차지했었는데요. 이 시계의 두께는 1.8mm 였습니다. 불가리 옥토 컬렉션 론칭 10주년을 기념해서 불가리가 야심차게 선보인 이 시계의 두께 1.8mm의 기록은 당분간 깨기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리차드 밀이 정말 서프라이즈처럼 두께 1.75mm의 시계를 발표한 것인데요. 리차드 밀 시계의 이름은 RMUP-01 페라리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페라리와 리차드 밀의 파트너십을 기념한 첫 번째 타임피스입니다. 리차드 밀은 폴로 경기, 테니스, F1 레이싱, 골프 등 정말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각 분야의 최고 선수들이나 필드에서 실제로 그 시계를 차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라파엘 나달도 그렇고, 육상 선수인 요한 블레이크도 그렇고,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인 무타즈 에사 바심도 모두 가볍고 견고한 리차드 밀 시계를 직접 차고 경기에 임하는 걸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RMUP-01 페라리 역시 매우 얇고 매우 가벼운 그런 소재로 컨셉트 워치가 아니라 실제 페라리 드라이버가 직접 착용할 수 있도록 단 150점만 한정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영상은 시계 리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시계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리진 않고, 보도자료와 함께 받은 영상과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까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 케이스의 크기는 다소 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께가 얇다고 하더라도 직경 40mm도 크다고 느끼는 손목이 가는 분들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크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시계는 베젤과 미들 케이스, 백 케이스를 모두 5등급 티타늄 소재로 제작을 했고요. 방수도 10m까지 가능하며 경량성은 물론 충격 저항성 검증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고, 5000G 이상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는 탁월한 무브먼트 안정성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에 장착된 무브먼트 두께 자체는 1.18mm이며 파워 리저브는 45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시계의 보도자료와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리차드 밀의 기술력이야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갑자기 리차드 밀이 울트라신 분야에 뛰어든 이유도 궁금하고, 이 기록은 또 누가 언제 깰지도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리차드 밀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리차드 밀은 단순히 가장 얇은 시계가 아닌 가장 얇으면서도 페라리 드라이버가 직접 찰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시계를 만들고 싶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리차드 밀과 페라리는 탁월한 기술력, 혁신적인 발상,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완벽함을 갖춘 브랜드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리차드 밀과 페라리는 2021년에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독보적인 디자인의 시계를 선보이고 싶었고, 그 첫 시작이 바로 이번 RM-UP01 페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불가리의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의 두께 1.8mm의 기록이 약 4개월 만에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누구와 뭐래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리와 리차드 밀 시계의 두께 차이는 불과 0.05mm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그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두께인데요. 뭐 그렇다고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 큰 차이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리가 0.05mm 더 두께가 두껍다고 해서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가리가 옥토 컬렉션을 2012년에 처음 선보인 이후에 10년 동안 세계 기록을 8번이나 세운 것을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리는 울트라신 분야의 진심이고 또 앞으로도 진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스위스 르상티에 있는 오토 오르로지 매뉴팩처에서 더 얇은 시계를 연구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리차드 밀의 RM-UP-01 페라리도 그렇고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컬렉션도 그렇고 그 전에 피아제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컨셉트도 그렇고 동전보다 더 얇은 거의 신용카드 두께 수준의 시계가 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단순히 워치메이커들이 시계 속에 들어가는 무브먼트의 부품을 작고 얇게 만들기 위해 연구를 궤도해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처음 개발되었던 약 100여 년 전에는 골드나 스틸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골드 소재가 주를 이루다가 점차 시계 케이스 소재가 다양화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티타늄 소재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컬렉션과 리차드 밀의 새로운 시계 역시 모두 그레이드 5의 티타늄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극도로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내구성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티타늄은 스틸이나 골드보다 장점이 많은 소재지만 재련하고 피니싱하기가 엄청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술마저 발전하면서 활용도가 더 높아졌고 이 때문에 더 많은 브랜드가 티타늄 케이스 시계를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피아제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컨셉 역시 코발트 합금 소재로 제작했기 때문에 두께가 2mm여도 사람들의 손목에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정말 신소재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2mm, 1.8mm, 1.75mm 같은 엄청난 두께는 꿈도 못 꿨을 테고 이보다 더 얇은 시계가 앞으로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역시 신소재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시투버가 얼마 전에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를 유튜브 쇼츠에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축구공이나 야구공 맞으면 디귿디귿디귿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시계뿐만 아니라 카메라든 접시든 핸드폰이든 축구공이나 야구공을 맞으면 파손이 되는 건 사실 그냥 상식 아닐까요? 특히 기계식 시계의 경우 더 예민한 물건이라는 건 시계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거의 다 아시는 기본 상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울트라신 시계의 내구성이 다른 시계들에 비해서 더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울트라신 시계는 두께와 착용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견고함을 제1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각 시계 브랜드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롤렉스는 방수와 정확성과 견고함에 신경을 쓸 뿐 울트라신이나 무브먼트의 핸드 피니싱 등에는 그닥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랑에옹트 제네는 무브먼트의 핸드 피니싱에 특히 더 신경을 쓰지만 방수 성능이나 항자기성 등에는 그닥 관심을 두지 또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목에 차고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내구성이 엉망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울트라신 시계는 일반적인 시계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더라도 착용감은 좋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울트라신 시계나 컨셉트워치 같은 그런 시계들 말고 시계 매장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현행 울트라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밀의 RMUP-01 페라리는 5000G 이상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는 탁월한 무브먼트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울트라신 시계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단점을 확실하게 깼습니다. 근데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부품을 스프레드, 그러니까 평면으로 펴는 방식으로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크기가 일반 리차드 밀 시계들보다도 클 것 같은데요. 두께는 얇아도 크기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직접 찼을 때 느낌이 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시계를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저 좀 구경시켜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계는 손목에 직접 차는 것이기 때문에 두께나 무게 그리고 크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더 얇은 시계, 더 가벼운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그 이상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신소재 개발과 함께 맞물리면서 시계 제조 기술은 외관뿐만 아니라 무브먼트의 성능 향상도 더욱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어떤 시계를 선택하든 그것은 오직 고객의 몫입니다. 스마트워치가 편하고 정확하니까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실제 다이빙을 안 해도 다이버워치를 살 수도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작동법을 잘 몰라도 롤렉스, 데이토나를 갖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인지상정이잖아요. 울트라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얇아서 착용감이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 워치메이커들과 여러 전문가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경외심이 저절로 드는 시계가 바로 울트라신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울트라신 시계의 기록이 깨질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두께 1.75mm보다 더 얇은 시계는 과연 언제 나올까요? 그리고 어느 브랜드가 그 어려운 걸 해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